자, 어떤 사회가 전쟁 같은 엄청난 위기를 겪고 나면요, 꼭 맞닥뜨리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나라를 배신했던 지식인들, 특히 언론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? 이거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죠. 오늘 이 흥미로운 역사적 질문을 르몽데 디플로마티크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프랑스입니다. 나치로부터의 해방. 이게 그냥 땅만 되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죠. 이건 완전히 무너져버린 국가의 영혼,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거든요. 바로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가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. 당시 프랑스 사회가 내려야 했던 판단이 바로 이거였어요. 총 들고 직접 싸운 사람하고 펜을 들고 여론을 조작한 사람. 과연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울까? 질문은 아주 간단 명료했죠. 펜은 칼만큼이나 위험한가? 자,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보시죠. 역사 속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펜은 무기다. 프랑스 사회에는요, 언론을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고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락시키는 건 그냥 배신이 아니라 엄청난 반역행위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.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 있습니다.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어판 성일권 대표의 말인데요. 정신적인 침투, 왜곡, 거짓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. 그렇죠. 물리적인 고문은 상처라도 남지만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는 증거를 찾기가 정말 힘드니까요. 자, 그렇다면 프랑스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두 번째 주제, 프랑스의 전후 처리입니다. 이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치밀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. 자, 기간을 보세요. 4년 2개월.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프랑스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나치 정권의 선전 도구가 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. 여기서 프랑스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.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. 놀랍게도 전쟁 전에 이미 있던 법을 활용한 거죠. 핵심은 이거였습니다. 앞으로 기자로 일하고 싶어? 그럼 국가가 발급하는 기자증 다시 신청해. 이렇게요. 와,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. 예외? 없었어요. 모든 언론인이 무려 8페이지짜리 질문지를 받았는데요. 거기에는 점령 기간 동안 썼던 모든 기사, 나치나 BC 정부에게서 받은 돈, 독일군과 함께했던 모든 출장 기록까지 정말 샅샅이 다 밝혀야 했습니다. 심지어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는지도 적어야 했죠. 자,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언론 지형의 재편. 이 철저한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? 이건 프랑스 언론계를 그냥 통째로 뒤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게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. 실제로 약 680명, 이 숫자의 언론인들이 기자증을 잃거나 심지어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죠. 개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르 마탱이나 파리수아르 같이 당시에는 정말 막강했던 신문사들 있잖아요. 이런 부역 언론사들이 그냥 영원히 문을 닫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언론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. 부역 신문들이 싹 사라졌잖아요. 그랬더니 당시 우파였던 드골 정부가 오히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좌파 성향의 신문 창간을 지원하고 나선 겁니다. 그렇게 탄생한 신문이 바로 지금의 르몽드입니다. 놀랍죠? 자, 지금까지 프랑스의 사례를 봤는데요. 이제 이 프랑스의 경험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아주 대조적인 길을 걸었던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 번째 주제, 한국의 미완의 과거사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한 처이가 보입니다. 프랑스가 그렇게 철저하게 과거를 정리하는 동안 해방된 한국에선 어땠을까요? 친일 부역 언론인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놀랍게도 단 한 명도요. 아니, 근데 이게 거의 8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바로 이 과거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 주제,
오늘의 뉴스에 남은 메아리입니다. 프랑스는요, 이 대숙청을 통해서 나치 부역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, 일종의 기준선을 만든 겁니다. 하지만 한국은요,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기준선이 흐릿해졌고 그 빈틈으로 끝없는 역사 왜곡 논쟁, 그리고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가 파고들게 된 거죠. 자, 그럼 이 두 개의 다른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? 마지막 주제입니다. 역사는 기록에 속한다.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. 결국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건요, 이건 사실이다 라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단단한 역사의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. 프랑스는 그 땅을 다지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거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. 만약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 역사의 땅이 처음부터 부실공사였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? 공사였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?